한 주간 쏟아지는 옥천 소식들을 모아 포인트를 짚어 해석하는 코너 뷰포인트 시작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옥천신문 이연경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옥천 FM 공동체 라디오 이예수 PD입니다. 네, 오랜만에 또 뷰포인트 녹음을 하려고 이렇게 저희가 모였습니다. 오랜만이어도 그래도 한 달 사이일 것 같은데요. 맞아요. 한 달 정도 됐죠. 그 한 달 사이에 굉장히 옥천이 시끌시끌했네요. 네, 지금 그러네요. 녹화를 하는 날짜 기준으로는 12월 21일, 무려 일요일입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저희 일요일 오후 4시 반에 24분. 네, 24분에 이렇게 모여가지고 녹화를 하고 있습니다. 원래 당초에 녹음하려고 했던 날짜가 2주 전이었는데 네, 그때는 해수 PD 스케줄 때문에 한번 캔슬되고 이번 주 중에 또 저희가 날짜를 원래 또 픽스를 했는데 이번엔 제 스케줄 때문에 꼬여가지고 또 한 번 또 맞아요. 바꿔서 겨우겨우 또 녹음을 하려고. 그래, 모두가 쉬는 일요일에 모두가 쉬지는 못하는구나. 그렇죠. 아무튼 쉼이 있어야 할 일요일에 이 오후 시간에 나와서 이렇게 또 여러분을 만나고 있습니다. 네. 해수 PD 지난 한 달 동안 왜 옥천이 들썩거렸죠? 가장 화두가 되었던 소식은 아무래도 농어촌 기본소득 때문이죠. 농어촌 기본소득을 바라보는 해수 PD의 그 감상평을 간략하게 한 세 문장 안쪽으로 말씀을. 세 문장 안쪽으로요. 어쨌든 지역 불균형을 완화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 참 좋겠다. 네. 그러시군요. 네, 여러분 제가 오늘 이번에 올해를 마무리하는 뷰포인트에서 가져온 마지막 주제도 농어촌 기본소득입니다. 왜냐하면 옥천에서는 적지 않게 한 달 동안 굉장히 시끌시끌했고 결과를 여러분들이 알고 계실 것 같아요. 이미 원체 큰 의제다 보니까 패자부활전 통해 가지고 옥천도 뒤늦게 2차에 선정되면서 옥천은 내년도부터 지역 주민들이 기본소득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역 주민들한테 굉장히 중요하고 핫한 이슈가 됐죠. 그 농어촌 기본소득에 대해서 오늘 조금 더 깊이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일단 농어촌 기본소득 이야기가 나온 거는 이재명 정권의 국정목표 안에서 연관이 되어 있어요. 국정목표에 모두가 잘 사는 균형 성장, 기본이 튼튼한 사회 이 두 가지의 국정목표가 있어요. 5대 목표 중에 이게 두 가지나 있거든요. 네. 이거를 실현을 하려면 어떤 사업들을 역점 사업으로 가져가야 할까에서 농어촌 기본소득이라는 것이 가장 주안점을 두고 정부가 밀어붙이고 있는 사업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그래서 농어촌 기본소득을 통해서 이재명 정권이 어떤 정책 목표를 실현하고 싶을까라고 좀 더 한 발자국 더 들여다보면은 농림축산식품부가 이 농어촌 기본소득의 정책 목표를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를 좀 봐야 돼요. 왜냐하면 어쨌거나 이 정책은 지금 농식품부가 컨트롤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9월 17일자 농어촌 기본소득 어느 지역으로 선정할 것인지에 대한 보도자료를 냈을 때 농식품부는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은 농어촌 소멸 위기, 지역 간 격차 심화 문제 등 문제를 극복하고 균형 발전으로 나아가기 위해 소멸 위험이 큰 농어촌 인구 감소 지역을 대상으로 도입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여기서 여러분 알 수 있는 건 어쨌거나 이 정책에 도입되는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농어촌 지역들의 소멸 위기와 지역 간 격차를 어떻게 줄일 것인가. 네. 그래서 이재명 정권의 5대 국정 목표인 모두가 잘 사는 균형 성장을 어떻게 해낼 것인가와 맞닿아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항상 인지를 하고 있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금 더 들어가서 이게 무슨 말인지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를 보면 같은 보도 자료에 이런 설명도 나와 있습니다. 열악한 여건에서도 소멸 위기 농어촌 지역에 남아서 지역에서의 지킴이 역할을 해온 해당 지역 주민이 공익적 기여 행위에 대한 보상이자 기본 생활을 유지를 하기 위해 돕는 그런
체감 가능한 정책 수단이라는 점에서 농어촌 기본소득의 의미를 둔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네. 이게 굉장히 지금 중요한 설명이에요. 이게 왜 중요한 설명인지는 이따가 조금 더 설명을 한번 드릴게요. 여하튼 왜 농촌에 살고 있는 지역 주민들만 농어촌 기본소득이란 걸 받아야 해라고 누군가가 물었을 때는 정부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농어촌 지역, 열악한 여건에서도 농어촌 지역에 남아서 그 지역을 지키는 지킴이 역할을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이 하고 있다. 그것을 기여 행위로 정부가 인정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농어촌 기본소득 어쨌거나 시범 지역이어서 우리가 받고 있는 거라서 수많은 질투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때 도시 지역 주민들이 이거를 왜 농촌에만 하냐고 물었을 때는 이런 설명을 해내실 수는 있으셔야 할 것 같아요. 이렇게 잘 얘기를 해주시면 좋겠어요. 네. 근데 농어촌 기본소득이 지금 정권에서 이 이재명 정부가 처음 실시하는 이 사회적 실험은 아니에요. 이미 실시를 해서 시범 사업을 해서 2년 정도의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어딘가요? 그곳은 경기도 연천군 청산면, 우리도 청산면이 있는데 그죠? 네. 경기도 연천군 청산면 지역이에요. 근데 경기도가 왜 농어촌 기본소득을 실험하게 됐는지의 그 배경을 들여다보면은 어쨌거나 그때 당시에는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아니고 이재명 경기도지사 시절이었고 네. 이재명 경기도지사 그러니까 정치인 이재명이 가지고 있는 정치 철학에는 기본소득을 도입을 해야 된다라는 게 굉장히 크다라는 것을 우리 유권자들은 꾸준히 그가 내놓은 공약을 통해서 이미 체감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기본소득이 뭐냐? 기본소득은 소득과 내가 가지고 있는 조건에 관계없이 사회 구성원 모두에게 일정한 소득을 보장해 주는 제도입니다. 어렵게 생각하실 게 없고 우리는 코로나 시기에 재난지원금을 받으면서 그때도 분명히 소득 수준이 굉장히 높은 사람에게도 왜 재난지원금을 줘야 되느냐라는 그런 꼬리표를 달면서의 사회적 논쟁이 있었지만은 재난의 상황에 이 국가적 대위기의 상황에서는 조건에 관계없이 소득에 관계없이 우리 대한민국에서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지금 생활을 하고 있으면은 일정한 재난지원금을 보편적으로 지급을 해야 된다라는 거를 우리는 이미 경험을 해서 알고 계실 거예요. 그거를 재난 상황이 아니어도 기본적인 소득을 보장해 준다라는 개념을 계속 사회적 실험을 경기도는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2019년도에 경기도는 청년 기본소득 실험을 했고요. 2021년도에는 농민 기본소득을 실험했습니다. 농민 기본소득이라는 이름을 달고 있지만은 우리 충청북도에서도 하고 있는 농민 수당에 가까운 기본소득 실험이었고요. 그다음 2022년도에 실험했던 게 농촌 기본소득이에요. 청년 기본소득, 농민 기본소득, 농촌 기본소득 세 가지가 좀 어떻게 다를 것 같아요, 혜수 PD님? 일단은 청년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사회에서 본인이 아직 자리를 잡지 못한 상황의 이행기에 대한 게 클 것 같고, 농촌이라는 거는 그냥 거의 거주한다는 의미, 농촌을 지킨다는 의미를 부여했을 것 같고, 농민은 그 안에서도 좀 더 농업을 지킨다는 사람들에게 제공한다는 거니까 대상 자체에 대한 정책 목적이 다른 것 같은데요. 맞아요. 네. 근데 기본소득이라고 하면은 세대 구분 없이, 네. 직종 구분 없이, 지역 구분 없이, 그러니까 조건에 관계없이 모두에게 줘야 되는데 이거를 정책적 효과가 있느냐 없느냐는 아직도 굉장히 큰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부분이에요. 네. 유럽 국가에서는 1980년대부터 이게 주요한 쟁점이 돼가지고 여러 가지 실험이 진행되고 있는데 한국에서의 정책 효과가 있냐 없냐에 대해서 그걸 놓고 또 정확하게 뭔가 얘기를 하려면 실험이 진행돼야 되는데 실험군이 없는 거예요. 그걸 경기도가 한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네. 정책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를 좀 논의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실험을 해봐야 되는데 음흠. 이거는 며칠 했다고 해서 이번에 이런 프로젝트를 했다고 해서 사업을 했다고 해서 뭔가 효과를 즉시적으로 오는 게 아니라 이거는 좀 시간이 지나야 되는 저는 실험이라고 봐요. 네. 근데 그래서 청년 기본소득은 세대를 조금 구분을 해가지고 우선적으로 이 세대에 먼저 줘보자 그리고 확장하자 이런 개념이었던 것 같고, 농민 기본소득은 직종 구분 없이 우선적으로 농민에게 먼저 주고 확대를 해보자, 농촌 기본소득은 농촌에 먼저 주고 확대를 해보자 이런 개념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경기도가 했던 실험은 어쨌거나 기본소득에 대한 실험의 연속선상이라는 거가 있었을 것이다 라는 설명을 하면서 다음 설명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정부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 사업을 실시하기 위해서 이 실험을 해서 정부의 데이터 값을 좀 받기 위해서 어떻게 시작했느냐, 어떤 시군을 대상으로 모집을 했느냐. 지방분권균형발전법에 따라 이미 인구 감소 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이 우리가 80개가 넘게 있죠. 네. 그 지역 중에서 군 단위만 대상으로 사업 신청을 받습니다. 우리 충북으로 따지면은 괴산군, 단양군, 보은군, 영동군, 옥천군 5개의 군만 이 사업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인구 감소 지역에는 5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 5개만이 그 신청서를 낼 수 있는 자격 기준이 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공모를 했더니 상당히 많은 수준의 예산이 투입되어야 할 것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적극성이 떨어질 거라고 대단히 고민을 했을 것 같은데 막상 공모 결과를 보면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군 단위가 그 인구 감소 지역의 군 단위가 69개였는데 이 중에서 49개 지역이 신청을 했다고 하고요. 치열했다는 얘기죠. 네. 왜냐하면 71%가 신청을 한 택이니까 대단히 치열했다고 보면 되고, 이게 국비와 지방비로 이 재원을 마련을 해야 되는데 지방비에는 군 단위의 군비로만은 대체를 할 수 없어서 그 군이 속해 있는 광역단체의 예산도 매칭이 돼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따지면은 충청북도의 예산이 매칭이 돼야 되는데 충청북도 입장에서는 자기 시군이 11개 시군인데 특정 지역 한 곳이 여기에 선정됐다고 해서 거기에 예산을 특별하게 더 지급을 하려고 하면은 다른 시군에게 우리가 왜 이 지역에 추가로 예산을 지급해야 되는지에 대한 설명과 설득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군 단위 입장에서는 우리 지역 주민들에게 농촌 기본 소득을 주면은 좋지 않겠느냐라고 해서 이해관계가 크게 어그러지지 않아요. 근데 광역단체 입장은 조금은 다르단 말이죠. 그래서 광역도의 참여가 어느 정도로 올라올 것이냐도 대단히 이번에 그 공모를 했을 때의 키포인트였는데 다행스럽게도 어쨌거나 이 공모를 할 당시만 해도 광역자치단체도는 모두 기본소득을 만약에 우리 광역단체 안에 있는 군 단위 지역이 선정이 되면은 매칭을 하겠다라고 사인은 해서 냈긴 했어요. 근데 이후에 실제로 결과가 났을 때 다른 말을 하는 게 이제 문제긴 하지만 여하튼지 이런 메커니즘을 가지고 정부가 시작을 합니다. 근데 말씀드렸다시피 굉장히 많은 예산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왜냐하면 선정된 군에서는 모든 주민에게 개인에게 매월 15만 원 상당의 현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현금은 지역 화폐를 의미합니다. 하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수의 돈이 필요해요. 실제로. 그래서 사회적 합의가 정말로 필요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선정된 지역이 어디이냐. 정부가 발표한 1차 선정 지역은 모두 7개였습니다. 네. 연천군, 정선군, 청량군, 순창군, 신안군, 영양군, 남해군인데요. 사실 이 정부가 그냥 선정하지 않고 무슨 심사 기준을 두고 심사를 했을 거 아니에요. 네. 심사를 해서 받았을 거고 그러면 심사 기준이 무엇이었기 때문에 49개 중에서 7개만 선정이고 42개가 떨어져 있느냐 궁금할 수밖에 없는데 그 정보는 아직 엠바고예요. 제가 정보공개 청구도 다 했는데 4월 지나고 나서 공개 정보로 바뀐다라고 적혀 있었거든요. 지금 제도를 세팅하고 있는 단계고 계속 지금도 기준이나 이런 것들을 논의해가면서 뭐가 만들어가고 있는 단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개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차로 통과된 7개 지역에서는 지역별에 이런 특성이 있어서 뽑았다고 농식품부가 보도자료를 통해서 알려준 게 있어요. 이렇게 표로 정리를 저는 해왔는데 이 표 해수 PD님 네. 경기 연천부터 시작해서 경남 남해까지
어떤 지역별 특성이 있는지 한번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네요. 알겠습니다. 경기도 연천 같은 경우는 농촌 기본소득을 최초로 도입한 경험과 연계해 군 단위 확대 시 효과를 면밀히 분석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했고, 그간 접경지역 지역 규제에 따른 지역 발전 저하, 기본소득 도입으로 인한 효과 검증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강원 정선은 관광 서비스업 의존도가 높은 산간 고원의 농산촌 지역 대상 정책 효과 검증을 위해 선정됐고, 강원랜드에 투자한 주식 배당금을 주민에게 기본소득으로 환원하는 모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충남 청양은 사회적 경제 활성화 지역으로 다돌봄 사회 서비스와 기본소득 간 연계로 선순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자본 역외 유출 방지, 관내 소비 증진 등 스마트 청양 운동과 연계한 순환 경제 활성화 검증이 가능하고, 전북 순창은 생애주기별 맞춤 보편 복지 확대 및 관련 정책 연계를 통한 인구 유입 등 효과를 선제적으로 증명할 수 있으며, 공동체 활성화 등 농촌 지역 활력 제고 효과를 검증하고자 합니다. 전남 신안은 햇빛 바람 연금이라는 재생에너지 발전 이익을 공유하는 모델을 바탕으로 지자체 기본소득 재원으로 활용하는 모델 검증이 될 예정이고요. 주민협동조합 군 간 합의를 통해 특정 주민이 향유한 햇빛 바람 연금을 전체 주민에게 공유하는 형식입니다. 천여 개의 섬으로 구성된 어촌 지역 활성화 등 기본소득 정책 효과를 검증하고자 합니다. 경북 영양은 대규모 풍력 발전단지 조성, 풍력 발전 기금 등을 통해 지속 가능한 재원을 마련하는 모델을 제시했으며, 지리적 폐쇄성이 높고 인구가 적은 농산촌 지역 대상 정책 효과 검증을 예상합니다. 경남 남해는 청년 유입 기반 기조성, 주민 소상공인 군 간 상호 협력 체계와 기본 사회 정책을 연계하는 시너지 효과를 기대하고 있고, 수도권 및 대도시로부터 멀리 떨어진 소멸 고위험 농어촌 지역의 정책 효과를 검증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해서 총 네. 7가지가 됐는데, 네. 이 7가지를 선정한 지역을 보면은 정부가 이 농어촌 기본소득을 실험하면서 좀 어떤 것도 같이 실험을 해보려고 했었는지가 좀 보이는 부분이 있어요. 이게 강원도 정선군 같은 경우 그 지자체가 벌어들이는 수입이 있어요. 카지노 강원랜드에서 운영한 주식 배당금. 네. 전남 신안군 같은 경우에도 햇빛 연금이라고 부를 수 있는 재생에너지를 개발해서 얻는 이익이 있고, 경북 영양도 똑같이 풍력 발전으로 얻는 기금이 있어요. 이거를 기금을 받아서 기금을 어떻게 쓸 것인가라고 했을 때 다양한 방식이 논의될 수가 있는데, 그 기금을 그냥 주민들에게 현금성으로 모두에게 기본소득 개념으로 나눠주는 방식을 실험을 한번 해봐라라는 것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지역들은 특별히 뽑혔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거를 이제 농식품부 보도자료에서 어떻게 설명하냐면, 다양한 농어촌 여건에 맞는 유형별 효과를 검증한다는 측면도 고려했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네. 이외에 경기도 연천은 당연히 저희는 경기도에서 군 단위가 그 대상이 되는 곳이 2군데밖에 없거든요. 근데도 경기도는 뽑혔어요. 7군데 먼저 실험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연천은 당연히 통과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고, 청양 사회적 경제 활성화, 지금 현재 군수가 굉장히 잘하고 있다고 이미 정평이 나 있어서 굉장히 유력한 군이 될 것이다, 지자체가 될 것이다, 또 이렇게 보고 있었고, 남해가 청년마을 네. 효과가 이미 조금씩 나타나고 있다고 알려져 왔기 때문에 남해도 굉장히 높지 않을까 생각을 해왔던, 그러니까 나머지 지역에서는 결국에는 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좀 조금 더 잘해서 주민 삶의 질의 만족도와 연결시킬 수 있는 지점 적점, 혹은 도시에 있는 사람들이 이 마을에 가서 살고 싶다, 이 지역에 가서 살고 싶다라는 매력도가 이미 조금씩 검증했던 지역들이 조금 더 선정이 됐던 것 같아요. 라고 정확하게 같아요가 아니라 했어요라고 설명드리고 싶은데, 제가 지금 농식품부가 이와 관련된 거는 전부 다 취재를 조금 이렇게 연기한다고 해야 되나, 조금 딜레이하고 있어가지고 같아요라고 제 해석으로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네. 그래서 첫 번째, 이 7가지 지역이 발표가 되고 났을 때 난리가 났죠. 그렇죠. 우리 충북에서 난리가 났죠. 중국이 없다. 네, 경기도는 2가지 군이 그 대상이었는데 한 곳이 되고, 강원도는 군 단위가 10개나 됩니다. 근데 정선 한 군데 됐어요.
근데 정선이 그 강원랜드 때문에 유력하다는 건 알고 있었거든요. 강원도도. 네. 다른 군 단위는 재원이 없어서 우리가 떨어졌다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여기 2개 붙여줘도 됐을 것 같은데. 무튼 10개 군 단위 중에서 한 곳, 충남은 6개 군 단위 중에 한 곳이 됐고요. 청양군. 전북은 7개 군 단위 중에서 한 곳이 됐습니다. 전남 16개 군 단위 중에서 한 곳이 됐습니다. 경북 10개 군 단위 중에서 한 곳이 됐습니다. 경남 10곳의 군 단위 중에서 한 개가 됐습니다. 이렇게 따지고 보면 충남이 진짜 대단하다. 6개 군 단위 중에서 한 개가 됐기 때문에 이렇게 좀 볼 수가 있는데 네. 근데 이 결과를 놓고 봤을 때 패자부활전이 가능할지도 모르겠다라고 이렇게 번쩍 하셨대요. 어쨌거나 이 농어촌 기본소득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지역 균형 발전 차원에서 하고 있는 건데 충북 지역이 한 곳도 선정되지 않은 것을 가지고는 이것은 문제 제기를 조금 할 수 있겠다라고 보신 거예요. 근데 정부 입장에서는 충북, 충남 합쳐서 11개 군 단위 중에서 한 곳 선정해주면 뭔가 형평에 맞겠다라고 판단했던 것 같은데 합치니까. 합치면 좀 비슷하죠. 그렇죠, 그렇죠. 전남 16개나 됩니다, 여러분. 경남, 경북 10개나 되거든요. 근데 여하튼 충북은 빠졌어. 이것은 문제 제기를 좀 해야 돼. 라고 생각을 하셨고 이게 정부가 처음부터 최종 선정지를 발표한 게 아니라 1차 서류 면접을 통과한 지역을 발표했을 때 거기에 우리 옥천이 들어갔어요. 네. 충북에서는 아마 유일했을 것 같은데 충북에 한 군데도 없는 것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자신 있게 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1차 서류 통과에서 통과했다는 자신감이 있어서. 그래서 이 정부가 마련해주지 않은 패자부활전이지만 패자부활전이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셨어요. 이슈 파이팅을 엄청나게 하셨어요. 당장 그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우리 국회에서 농식품부를 감시 견제하는 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충청북도 국회의원이 이모선 의원한테 가서 이거 문제 있다고 얘기를 좀 많이 하셨고 이모선 의원도 이게 긴급하게 전화로 브리핑을 받는 과정 중에서 공감을 많이 하셨다고 해요. 왜냐? 충북에 떨어졌고 왜냐하면 충청도 주민들은 충청도 소외론, 충북 소외론에 대해서 아마 그 역사적으로 굉장히 많은 사례들이 있어 왔기 때문에 건드리면 안 되는 지역 감정 중에 하나예요. 충북 소외론은. 근데 또 이 감정이 건드려진 거예요. 근데 여러분 법보다 더 중요한 게 주민 감정법이죠. 그래서 충청북도 국회의원들이 한꺼번에 이 옥천의 국회의원도 아닌데 한꺼번에 충북 국회의원들 뭐 했니? 라는 말을 이렇게 들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와서 네. 충청북도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든 국민의힘 국회의원이든 다 같이 충북 소외론을 다 같이 외치신 거예요. 네. 당연히 우리 지역구 국회의원이 박덕흠 의원도 국민의힘 의원들을 다 모아서 이거 충북은 해줘야 된다. 다시 해줘야 된다라고 목소리를 같이 내주셨고 이럴 때 약간 뭐랄까 지역구 국회의원이 국민의힘이고 지역의 군수 단체장은 민주당이고 한 것이 조금 더 도움이 됐어요. 도움이 되지 네. 않았나라고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얘기하면 두 분한테 혼날 것 같은데 박덕흠 의원 입장에서 약간 뭐랄까 조금 곤란한 측면도 없지 않아 있었어요. 왜냐하면은 충북에 아까 군단이 5개가 대상지라고 했잖아요. 네. 어디였죠? 대상지역 괴산, 단양, 보은, 영동, 옥천. 거기서 박덕흠 의원 지역구를 얘기해 주시겠어요? 괴산, 보은, 영동, 옥천. 4군데나 들어가요. 근데 어쨌거나 1차 서류 통과를 한 곳이 옥천이기 때문에 박덕흠 의원은 옥천을 밀어줄 수밖에 없죠. 근데 이제 자기 지역구가 4가지나 되는데 이 중에서 한 곳을 이제 밀어주면 나머지 3곳에서 약간 서운한 이야기를 아니할 수 없는 상황이지 않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농식품부가 아직 공식적인 보도자를 발표는 안 했고 내년도 예산안에 우리 옥천군과 곡선군과 장수군 3곳이 명시가 된 채로 예산안이 통과가 돼서 사실상 옥천도 내년부터 농어촌 기본소득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농어촌 기본소득이 실시되는 지역이 당초 7곳에서 10곳으로 늘었습니다. 여기서 옥천이 가지고 있는 특성은 무엇이냐? 인구수가 가장 많습니다. 아까 영양군은 인구수가 적어서 이곳은 실험을 해야 된다라고 했죠. 네. 15,000명이에요. 그러니까요. 15,000명이면 옥천읍 인구도 되지 않습니다. 근데 옥천군은 지금 어쨌거나 10월 기준 농어촌 기본소득 발표 전에 10월 기준으로 인구수가 48,340명이거든요. 네. 가장 많은 이 농어촌 기본소득의 대상지 중에서는 가장 많은 숫자고
제가 1차를 통과했음에도 불구하고 2차 때 옥천군이 떨어진 이후에 암암리에 비선으로 알아본 결과 옥천군이 인구가 많은 군 단위에 들어간 것이 약간 최종 선정되지 못하는 이유 중에 근거로 많이 거론이 됐다라는 것은 저희가 확인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이 농어촌 기본소득이 어쨌거나 소멸 위기에 있는 지역들에게 우선적으로 실험을 한다는 정책적 목표가 있는데 15,000명, 2만 명, 3만 명 지역과 그래도 반올림했을 때 5만이 되는 지역 중에서 소멸 위험에 즉각적으로 놓여 있는 곳은 아니기 때문에 아마 거기서 점수를 많이 깎아먹었다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예산도 많이 들. 예산도 네, 많이 들죠. 네. 예산도 많이 들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걸 가지고 있지만 옥천군이 된 거는 어쨌거나 옥천군에서 1차를 통과할 때 어떤 거에 고득점을 받아서 1차를 통과했을 것 같나요? 물어봤을 때는 옥천군은 지난 윤석열 정권에서 지역화폐 예산을 다 삭감했을 때도 지자체에서 돈을 더 순수 군비를 더 매칭을 해서 지역화폐 발행을 적극적으로 했던 점. 네. 그래서 지역 안에서 경제가 선순환될 수 있도록 노력했던 점 이런 것들을 많이 어필을 했다고 하십니다. 또한 재난지원금이나 그 소비 쿠폰이 정부 차원에서 진행됐을 때 국민들이 소비 쿠폰을 최대한 소비를 하면서 지역 경제를 좀 끌어올릴 수 있게 굉장히 장려하고 독려했던 거. 그래서 충청북도의 기준치로 보면은 소비 쿠폰 이번에 나왔을 때도 옥천군이 소비 1위 찍었거든요. 이런 것들로 우리는 이미 준비가 되어 있는 지자체다 이런 부분들을 많이 어필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런 과정들을 거쳐가지고 이제 옥천도 내년도에 되는데 네. 옥천군에서는 이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을 두고 단일 사업에서는 예산이 가장 많이 투입되는 최대 규모의 사업이다. 옥천군 안에서 얘기를 하십니다. 2년 동안 1,747억 원의 예산이 투입된다고 하고요. 그래서 우리 옥천군이 분담해야 되는 비율이 2년 동안 531억, 순수 군비 531억이 주민 개개인에게 월 15만 원이 돌아가는 데 쓰는 정책에 사용되어야 한다. 여기까지가 이 농어촌 기본소득의 결과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농어촌 기본소득은 여러분 사회적 실험이 이제 시작되는 중이거든요. 이것도 시범 사업이에요. 정부가 실시하는 시범 사업. 네. 근데 어떤 것들이 많이 그 합의점이 필요한지 어떤 것들이 논쟁이 되고 있는지를 조금 더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은 정책 목표를 두고 이것을 농어촌 기본소득이라고 불러야 할지 농어촌 주민수당이라고 불러야 할지부터 약간 논쟁이 있습니다. 두 개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이름만 놓고 봤을 때 혜수 PD님. 주민 수당이라고 하면 약간 주민으로서 지역을 지킨다는 의미를 더 했다는 느낌이 들고 기본소득은 누구나 받는다라는 거에 관점을 더 둔 느낌입니다. 맞습니다. 맞나요? 농어촌 주민수당은 어쨌거나 아까 앞서 농식품부 보도자료에 말하면은 열악한 여건에서도 소멸위기 농촌 지역에 남아서 지역을 지킴이를 했던 지역 주민들에 대한 기여를 인정한 느낌이 훨씬 큽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 농식품부가 말한 이 정책의 목표와 취지를 살리려면은 사실은 이름이 농어촌 주민수당의 명칭이 더 적합했다라는 게 조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국토, 환경, 문화, 지역 지킴이로서 농어촌 주민의 기여를 인정한다라는 측면에서 왜냐하면 기본소득 개념은 어떠한 기여를 너가 어떤 기여를 해서 이걸 받아가라는 걸 묻지 않기 때문에 근데 어쨌거나 농식품부는 그 기여를 인정해서 농어촌 이거를 시작하겠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기본소득보다는 주민수당이 맞다라고 이야기하는 한 측면이 있습니다. 근데 기본소득을 해야 하는 이 기본소득을 궁극적으로 해야 된다고 이제 보시는 분들에게서는 농어촌에서 실시하고 있는 이 기본소득 실험이 전국적으로 실시하기에는 예산 상황이나 실험의 결과를 두고 다른 국민들에게 설득을 하는 과정이 필요한 거고 그래서 우선적으로 실시하는 것뿐이지 그 지역에
이것은 결국에는 농어촌을 떠나서 보편적으로 실시돼야 되는 정책 목표를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렇다면 농어촌 기본소득 최초 발표를 했을 때 저는 그렇게 발표를 했었어야 된다고 봐요. 목적을요? 우리 대한민국은 이 대한민국의 국정 과제는 기본소득을 할 것 앞으로. 그 기본소득을 하는 이유는 지금 최대로 많이 이야기되고 있는 게 일자리가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그 일자리가 줄어드는 이유는 기술 발전 때문에, AI가 사람의 일자리에 대체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일을 하면서 이제 소득이 재산의 재분배가 됐다면 이제는 기본소득으로 재분배를 해야 될 사회 환경이 됐기 때문에 우리 국정과제는 기본소득을 실험해 나갈 것이다라고 아예 발표를 한 뒤에, 그런데 어디부터 할 것이냐고 했을 때 우선 더 급한 지역을 농어촌에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거는 저의 의견이에요, 여러분. 학계의 의견이 아니에요. 제 의견이에요. 그렇게 하고 실시해야지 농어촌 기본소득을 통해서 진짜 이 실험을 통해서 효과가 있다고 입증이 됐을 때 확장을 해 나갈 수 있고, 그렇게 해야만이 국민들이 정책을 수용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처음부터 솔직하게 얘기했으니까. 처음부터 이 정책의 목표는 기본소득이었고 단지 농어촌에 먼저 실시했을 뿐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시작했었어야 되는데,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고 소멸위기의 농어촌 이런 것들을 다 가지고 오거든요. 네. 왜냐하면 그렇게 얘기를 해야지 이 농어촌 기본소득에서 소외된 도시민들이 그나마 이 정책에 대해서 수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방식을 선택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렇게 얘기를 하고 나면 확장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처음부터, 그러니까 기본소득을 실시하기 위해서 정부한테 굉장히 이 운동을 하셨던 분들은 이렇게 발표하는 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많이 하셔야 된다고 봐요. 솔직히 말해서. 굉장히. 그래서 농어촌 주민 수당으로 부를 것이냐, 농어촌 기본소득으로 부를 것이냐는 정책의 목적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 이 부분은 계속 논쟁이 될 수밖에 없는 사안입니다. 그런 논쟁점이 하나 있다라는 걸 하나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이 농어촌 기본소득이 어쨌거나 소멸 위기인 농어촌에 한다고 발표를 하는 바람에 또 어떤 소소한 갈등이 있느냐. 네. 시 단위 중에서도 농어촌 지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 단위라고 해서 군 단위보다 뭐 그렇게 더 좋은 환경은 아닌데도 불구하고, 농어촌인데도 불구하고 정책의 실험 대상에 거기에 끼지도 못했다. 느끼는 소외감들을 토로하시는 상황이에요. 이게 괜히 없어도 되는 갈등을 만드는 거 아니냐라는 이런 이야기가 또 나오고요. 그래서 당초에 이 정책이 소멸 지역에 우선적으로 조금 무엇을 한다라고 발표를 하고, 소멸의 위기에 있는 것은 어쨌거나 읍면 단위 중에서 면 단위이기 때문에 전국에서 면 단위를 공모를 해서 받아서, 혹은 정부가 일괄적으로 3,000명 이하의 면 지역에 실시하겠다라고 발표를 하거나 이런 식의 접근이 필요했다라는 논쟁이 있어요. 왜 3,000으로 보냐면 공동체 유지의 경계선을 3,000명으로 보더라고요. 저도 정확하게 이 과학적 근거는 못 찾았습니다, 여러분. 네. 하지만 이런 선이 있다라는 걸 알려드리고요. 그렇게 했다면 오히려 불필요한 갈등을 줄일 수 있지 않았겠냐. 그리고 정말로 소멸 위기의 바로 앞에 목전에 와 있는 단위의 지역들을 살리는데 조금 더 이 정책 효과를 볼 수 있는 실험이 되었지 않았겠냐라는 그런 논쟁이 또 하나 있습니다. 군 단위로 설정하면서 뭔가 면 단위를 했었어야 되는 걸, 사실 군 단위로 하면은 예산이 더 많이 쓰이기 때문에 못하는 것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쵸. 그래서 이런 논쟁이 하나 있고요. 또 현존하는 이 농어촌 기본소득을 바라보는 논쟁점 하나가 국정과제로,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의 대통령 공약으로 실시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정부가 끌고 가야 되는데, 이 필요 재원을 마련할 때 국비가 40, 지방비가 60이에요. 어쨌거나 지방비는 광역에서 30, 기초에서 30에서 30, 30, 40으로 국가가 가장 많은 재원을 책임지고 있는 구조는 맞으나 어쨌거나 지방비를 뭉치고 나면 60이거든요. 네. 이게 국정과제를 실시하겠다고 하는 정부의 의지가 표명된 것이 맞느냐 안 맞느냐에 대한 논쟁이 또 있어요. 최소 5대5로 하든지 최소 5대5, 혹은 국가가 6이나 80, 7, 80을 가져가야 된다라는 얘기까지 나와요. 왜? 지역 소멸 지역에는 예산이 없어요. 돈이 없죠. 지금 이제 그래서 다음 논쟁으로 넘어갑니다.
옥천군에서 2년 동안 아까 500억 넘게 필요한 재원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면은 정부가 추가 재원을 줘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사업들을 줄이거나 필요한 사업들을 못 하거나 뭐 이런 상황들의 정리가 필요해요. 네. 어떤 사업을 줄여서 이 재원을 마련할 것인가가 이제 옥천 안에서는 열심히 머리를 맞대고 사회적 합의를 하고 최선의 방안을 찾아야 되는 과제가 남아 있어요. 그런데 30%를 시군에서 부담을 함으로써 옥천군이 더 껴안아야 되는 이 부담이 분명히 있는 거거든요. 이것은 논쟁점이 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여야 할 거 없이 정부가 책임져야 되는 비용의 부담을 조금씩 높여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정부도 사실은 부담인 거예요. 10개의 지자체만 해주잖아요. 네. 그러니까 부담인 거예요. 그래서 논쟁이 될 수밖에 없는. 그렇고 앞서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옥천 주민들은 재원 마련을 옥천군이 어디서 묘수를 가지고 오느냐에 대해서 잘 살펴야 된다. 농어촌 기본소득으로 우리가 조금 더 이 주민 삶의 질의 만족도를 높이고자 시작된 것인데 자칫 복지 예산에서 조금씩 갖고 와서 복지를 받아야 하는 더 소외된 우리의 이웃들에게 조금 더 열악한 환경이 되는 건 아닌가. 이런 것들을 같이 신경을 많이 써줘야 합니다. 그게 15만 원, 월에 15만 원이라는 기본소득을 받는 지역 주민이 가져야 할 공적 자세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옥천신문은 계속 팔로잉하면서 주민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판단을 하실 수 있도록 계속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준비해온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올까요? 아니면 네, 좋습니다. 네. 어떤 노래 먼저 들을까요? 일단 그래도 우리 농어촌 기본소득에 패자부활전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지역의 분위기를 반영해서 가수 온유의 만세 듣고 오겠습니다. 네, 노래 듣고 왔습니다. 제가 이 농촌 기본 소득을 준비하면서 우리 혜수 PD한테
궁금한 게 하나 있어서 물어보려고 준비를 해왔는데 네. 어쨌거나 그 농어촌 기본소득이 예산안에 옥천군이 이름이 올라갔을 때 그 다음날 바로 황교철 군수께서 기자회견을 열어서 그동안에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게 됐고 옥천군이 어떤 준비를 하고 있었으며 앞으로 어떻게 해나갈 각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기자회견 자리를 만들어서 얘기를 했거든요. 네. 당연히 우리 언론사 질문도 많이 받았고 거기서 제가 질문을 좀 했죠. 그날 바로 통과돼가지고 대단히 그 잔치 분위기인데 제가 그 어려운 숙제들을 막 질문을 해가지고 좀 그랬을 수도 있으나 군수님께서는 자기 가지고 있는 정치 철학을 얘기해 주셨습니다. 제가 질문했던 게 뭐냐? 네. 군수님 어쨌거나 농촌 기본소득을 하면은 현금성 지원 예산으로 이제 우리 대단히 큰 사업이 진행되는 건데 우리 옥천에 현금성 지원 예산이 정책 자체가 아예 없지를 않았다. 우리는 농민 수당을 지급하고 있고 꿈기운 바우처라고 해서 우리 청소년들에게 연애 그 용돈처럼 쓸 수 있는 돈을 지급도 하고 있고 그런 꿈기운 바우처와 같은 바우처 정책에 다른 것들도 여럿이 있고 당장 청년 수당 도입을 위해서 조례도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정부는 기본소득, 농어촌 기본소득의 만약 보편적 정책으로 확장해 나간다고 하면은 당장 정리할 예산 관계들이 각종 수당 정책들을 정리해서 기본소득 안으로 다 포함시키려고 할 거예요. 그런데 그게 정리가 이미 안 된 상태에서 시범적으로 도입하는 지자체에서는 이 정책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의 판단이 필요한데 어떻게 하시겠어요? 라고 물었을 때 네. 황교철 군수님은 그 현장에서 약간 이 질문에 당황하신 듯하였으나 명확하게 말씀을 해주시고 그때 이후로도 줄곧 같은 입장이세요. 농민수당, 꿈키운 바우처, 청년수당은 기본소득과는 다른 정책이다라고 아예 얘기를 해주셨고 안 할 수가 없다 이거는. 그리고 꿈키운 바우처랑 청년수당 뭐 우리 하다못해 그 영유아 상해보험 이런 현금성 정책은 특히나 민선 8기를 상징하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더더욱이나 이거는 후퇴할 수가 없다. 하겠다라고 설명을 해주셨거든요. 네. 근데 이게 나중에 정부가 만약에 이게 실험을 끝내고 보편적인 정책으로 가져가서 뭐 그런 거 예산을 정리해야 된다라고 막 쪼았을 때 그때 이제 단체장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는 그때 또 가서 판단을 해봐야 되겠지만은 당장 지역 주민들이 수당을 받던 주민들이 이 수당 줄고 저 수당이 늘면은 어차피 받던 것 요만큼 줄고 늘리는 건 똑같은 거 아니야라고 생각하실 수 있기 때문에 가장 궁금한 점일 수 있어서 질문을 했고 지금 단체장이 그 철학을 들어서 답변을 받은 게 그거예요. 네. 근데 농민수당 꿈기운 바우처 다 지금 실시되고 있는 것들이거든요. 아직 실시되지 않고 있는 정책 중에 하나가 청년수당이에요. 네. 사실 저는 군수께 기본소득을 지급되는 마당에 청년수당까지 지급할 필요가 있냐는 질문을 조금 더 공격적으로 하긴 했습니다. 이 청년수당이 필요하다고 주장을 해왔고 필요성에 대해서 가장 많이 어필을 해왔던 우리 청바리의 위원이신 이혜수 PD님은 이 청년수당 지금의 청년수당 농어촌 기본소득이 실시 앞두고 있는 옥천군에서 청년수당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지 궁금해서 이거 어려운 질문인데 한다고 지금 표정이 지금 네. ESPD 표정이 지금 몹시 좋지 않은데 웃으면서 아닙니다. 얘기해 주세요. 예, 일단은 그 얘기를 하려면 저는 제가 가진 생각 그 사전 배경을 얘기하고 싶은데 저는 농어촌 주민수당이라는 게 기본소득과 별개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왜냐하면 농촌이 가진 그 공익적 가치를 지킨다라는 그 공적 의미를 농촌 주민들이 더 알고 도시에 사는 사람들 중에 그런 가치관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게 지금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기본소득이라는 것 자체가 가진 여러 가지 면들이 있지만 그 궁극적 목적이 어쨌든 불평등의 완화라고 저는 들었었거든요. 기본소득을 주장하는 분들도 불평등의 완화라는 거를 얘기하고 계신데 그 여러 가지 불평등 중에서 이런 지역 불평등, 농어촌이 가진 불평등이 너무 심각하기 때문에 전반적인 기본소득이 실행이 되더라도 농어촌 주민수당 같은 형태가 저는 별도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런 맥락에서 청년수당의 현 세팅이 옥천군에서 어떻게 되어 있느냐는 차치하고 그냥 청년에게 지원하는 청년 수당이 필요하냐라고 물어보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일단 지역 안에 그 청년이 자리를 잡는 게 옥천은 너무 힘든 상황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청년이 사회 문제가 될 만큼 심각한 사회 불평등이 있고 이 청년 문제가 이미 개인이 극복할 수 있는 문제를 넘어서서 사회 공동의 문제에 놓여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청년이 처한 뭐 일자리의 문제든 주거 문제든 이 전반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상태에서 그 청년이 겪어야 하는 그 불평등이 이미 존재하고 그리고 옥천군 전체 예산을 두고 봤을 때 옥천의 청년 연령이 2025년 4월 기준에 19세에서 39세로 치면은 6,953명이고요. 15세에서 39세로 조례상 돼 있는데 그걸로 치면 8,442명이에요. 19세, 39세로 두면 14%, 15세에서 39세로 보면 17%거든요. 전체 인구에서. 근데 전체 청년 예산이 얼마가 되냐를 좀 살펴봤을 때는 내년도 예산만 두고 봤을 때 전체 청년을 대상으로 한 청년 뭐 일랑 운영까지 심지어 포함해서 청년 센터 운영, 축제, 거버넌스 활동 지원, 대출금, 이사 등등등등 다 합쳐도 내년도 예산에서 0.04%밖에 되지 않거든요. 뭔가 이런 상황들이 이미 옥천군이 청년 정책에 대해서 충분히 신경 쓰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하고 이런 청소년 기본소득이든 청년 수당 정책 같은 것들이 지역 안에서 역할을 찾는 마중물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청년수당 정책 별도로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반론. 네. 반론을 드립니다. 뭔가요? 청년 예산을 0.04%로 잡으셨죠. 네. 청년자 들어가는 예산만 하신 건 아니에요? 청년 정책으로 딱 포커스해서 하는 정책만 잡은 겁니다. 그렇게 맞습니다. 잡으면은 네. 굉장히 다른 분야도 작게 잡힐 수 있다. 왜냐면 다른 분야도 저는 네. 청년이거든요. 네네. 조례상 청년이에요. 그쵸, 법적 그쵸? 청년 아니고. 네. 근데 제가 요즘 산부인과 진료를 받고 있는데 산부인과 진료비를 지원해줘요. 지자체와 정부가. 그렇죠. 넌 청년인데 받고 있어요. 받고 있죠. 그래서 그런 정책들은 청년 정책에 예산에 포함 안 시켰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막 우리네 사업 중에 막 초등학교 가면 입학 축하금 이런 거 있어요. 있죠. 초등학교에 자녀를 둔 세대들이 청년들이에요. 조례상 청년들 40이 안 넘은. 그러면 그거는 아동 정책으로만 봐야 되나? 물론 그렇게 따지고 네. 보면 그럴 수 있지만 청년 정책이 만들어진 배경 자체가 그 연령에게 뭔가 사회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메시지가 생기면서 만들어진 거라서 저는 그러면 다시 네네. 질문. 아까 불평등을 얘기하셨잖아요. 청년 네네. 세대가 겪고 있는 불평등. 아까 지역의 얘기를 하면서 지역이 가지고 있는 불평등이 이 농촌 기본 소득을 하고 있는 기본 배경이다. 마찬가지로 청년 수당을 하는 기본 배경도 청년이 가지고 있는 불평등이 기본 배경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지역이 가지고 있는 불평등은 뭔가 감정적으로 와닿았거든요. 서울과 옥천을 비교했을 때 뭔가 딱 보이잖아요. 네. 그러면 청년이 당연히 사회적 불평등에 놓여 있다라고 단언적으로 얘기하셨는데 어떤 사회적 불평등을 겪고 있는 거예요? 이미 집값이 너무 올라 있는 현상, 일자리를 구하기 힘든 현상, 뭐 이런 것들을 청년 개인이 해결할 수는 없고 사회 전반이 가지고 있는 문제인데 이 시대에 태어났기 때문에 겪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를 사회 문제를 예를 들어서 뭐 부동산 문제를 당장 해결해 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게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 사람들은 이미 이 시대를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에 대한 뭔가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 대책을 마련할 때 개별 청년이라는 그 연령으로 묶여 있지만 이 청년들이 너무 다양해서 개별 맞춤화 정책을 추진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이런 수당 정책을 바탕으로 좀 정책이 그 사각지대를 줄여가면서 이들의 불평등을 해소했으면 좋겠는 마음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이예수 PD 생각이 그렇다고 합니다, 여러분. 네. 그래서 해야 한다. 네, 필요하다. 그런 유의 정책. 네. 기본소득을 하고 있는데도 해야 한다. 네. 농민, 청년, 청소년 이런 사람들에겐 필요하다. 기본소득 받고 거기 더 받아야 된다. 네. 그렇다고 그렇습니다. 합니다. 기본소득해도 농어촌 주민수당 필요하다. 같은 맥락으로. 사회적 합의를 해야 될 게 많네요. 네, 그렇지만 어쨌든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네, 그렇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제 마무리 멘트 해주시죠. 벌써 그러네요.
이 얘기만 했는데 벌써 시간이 다 끝났네요. 사실 오늘 또 할 얘기가 있죠. 네, 있습니다. 맞습니다. 먼저 해주세요. 네, 뭐부터 해야 되죠? 그 BGM 깔아야 되나? 따라라 뭘 I 따라야 believe. 되지? 우리 시대 때는 I believe. 네, 그렇습니다. 일단 이 방송이 오늘 녹음하고 있는 이 방송이 제가 옥천 FM 공동체 라디오에서 녹음하는 마지막 방송입니다. 흑흑 네, 그렇습니다. 유유. 네, 또 다른 뭐 어떤 기회가 돼서 또 와서 같이 녹음을 할 수도 있겠지만 청취자 여러분들께 그래도 인사를 드려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옥천 FM 공동체 라디오에 처음부터 함께 해주시고 지금까지 많이 청취해주신 여러분께 그래도 저도 인사를 드리고자 네, 요 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뷰포인트도 이번 시즌을 마지막으로 이제 개편을 하기 전까지는 일단 시즌이 종료됐다라고 이제 청취자 여러분께 안녕의 인사를 고하는 바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또 어떤 기회로 만날 수는 있겠죠? 충분히 그럼요. 충분히 만날 수 있고요. 네. 그리고 제가 이거 마무리를 해야 되니까 그 하승우 박사님 프로그램에서는 네. 아예 연말정산 느낌으로 이렇게 정산을 하셨다고 얘기를 들어가지고 맞아요. 그 프로그램 이름이 뭐죠? 우리의 이유입니다. 네, 여러분 제가 유일하게 이 옥천 FM에서 나오는 방송들 중에서 저 스스로 나의 경쟁 프로그램은 우리의 이유다. 어머. 왜냐하면 네. 내용이 어려워서 왜냐면 라디오는 음악을 듣는 프로그램으로 많이 쓰시기 때문에 시사를 듣는 솔직히 저는 라디오 시사를 듣는 그런 청취층이긴 한데 네네. 여하튼 어려워서 많은 분들이 듣기가 어려우실 거라고 지레짐작하지만 다행스럽게도 그런 프로그램이 우리 FM에는 하나 더 있다. 우리의 이유. 그랬을 때 네. 우리의 이유보다는 청취자가 더 많았으면 좋겠다라는 어머. 소박한 목표를 세우고 있었는데 네. 이거를 뭔가 가늠할 수 있는 지표가 사실 없죠. 그렇죠. 근데 조회수도 뭔가 가늠을 해볼 수 있는 게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한번 덧셈을 한번 해봤는데 어머, 그런 걸 해보셨어요? 네, 네. 정산을 해야 된다고 하니. 네. 근데 이거 진짜 좀 왜요? 속상한 게 아닌데 아무튼 우리의 이유 지금까지 해수 PD가 올린 게 33편밖에 안 됩니다. 그럴 리가 없을 텐데. 이게 근데 너튜브에 예. 올리기 어려운 어머 저렇게 빠져나가시네요. 사정이 여러분. 있습니다. 나름. 라디오 네. 버전과 두 네. 버전이 조금 다르다 이런 설명을 하고 맞습니다. 계십니다. 네. 너튜브에 33편이 올라가 있고요. 네. 조회수를 다 합쳐보니까 1282 클릭수가 됐고 평균적으로 한 편당 38.84 그러니까 반올림 해드립니다. 39건의 조회수를 기록했다라고 어머. 할 수 있어요. 우리 뷰포인트 우리 해수 PD님 공정하십니다. 34편이 올라가 있어요. 근데 이거 좀 억울해. 한 편이 제가 최근에 주거복지 네네. 저희 기자들이 들어야 되니까 좀 빨리 좀 올려달라고 해서 막판에 올려가지고 그게 네. 조회수가 5회밖에 안 나왔어 아직. 그래서 34편이 됐어. 근데 34편인데 이거 평균값에서는 또 해야 되니까 조회수 그냥 최다가 각자 얼마인가요? 최다 안 됩니다. 그런가요? 최다는 알겠습니다. 밝히지 않겠습니다. 밝히지 못하는 네. 이유는 있습니다. 그렇군요. 내가 지기 때문이야. 아무튼 최근에 가장 올렸던 거 34건 중에서 한 건 빼고 33건만 보면은 조회수가 제게 높거든요. 1301건. 하지만 34편이니까 평균을 때리면은 38.41로 나와. 반올림하면 38건이야. 아하. 속상하게 짝이 없습니다. 그렇군요. 제가 이걸 위해서 약간 꼼수를 좀 부려서 우리의 이유 하나만 올려줘라고 해서 34건으로 맞춰서 뭔가 집계를 내볼까 했지만은 저는 정직하게 올라간 걸로 해서 했고요. 정산할 때 왠지 이런 거 물어볼 것 같아가지고 네. 그래서 뷰포인트 채널로 올라간 게시물 중에 뭐가 제일 기뻤냐, 뭐가 제일 좋았냐 이런 거 물을 것 같아가지고 네. 준비를 나름 해왔는데 네, 그거 궁금하긴 했어요. 여러분 제가 밤 산책하다가 찍은 영상 수달이 있어요. 정말 여러분 자신 있습니다. 저는 그 수달 영상 꼭 봐주세요, 여러분. 아하. 그렇게 선명하게 그 밤에 활동한 야생성 동물인 수달, 그 큰 덩치 큰 수달, 새끼도 아니고 그 수달을 장시간 제가 촬영을 해낸 게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야생동물 촬영은 기회는 기자들한테 오지 않아요. 그렇게 흔히 오지 않아요. 우리가 잘 사는 사람한테만 올 수 있다. 그 기회들은 제가 수달을 영상을 찍어냈으니 꼭 보시고 우리 옥천에서 뭔가 환경 관련된 수업을 하시는 분들이 있다.
영상이 올라가 있으니 마음껏 활용하시라 라는 말씀으로 이 뷰포인트의 모든 시즌을 마무리할까 합니다. 어머 세상에, 제가 그렇게 편집을 열심히 해서 올린 영상들도 있는데 지금 수달 영상이 제일 좋다고 하시는 거예요? 아니 수달 영상을 편집이 제일 공들이신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나레이션도 다 수달도 공을 들였지만 네. 제가 진짜 자료를 백데이터를 얼마나 열심히 찾아가지고 없는 데이터까지 집어넣어서 편집을. 네, 여러분 혜수 PD가 정말로 열심히 편집했던 게 제가 지역 의료와 관련된 거를 올린 게 있어요. 올해 찍은 거거든요. 올 초에. 그거가 조회수가 굉장히 높게 나와서 제가 깜짝 놀랐는데 누군가가 그거를 보면서 공부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얼마나 나왔나요 지금? 다른 것보다 조회수가 높게 나왔는데 정확하게 오호. 예, 조회수가 몇 건이다라는 건 지금 기억하고 있지는 못하네요. 그래서 혜수 PD님 그치? 마지막 네. 노래 뭐 듣고 우리 청취자분들과 안녕을 고할까요? 네. 마지막 노래는 요새 저희 수정 언니가 너무 좋아하는, 크리스탈 언니가 너무 좋아하는 노래죠. 화사의 굿굿바이 들으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개편을 해서 다시 라디오에서 찾아뵐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나를 그냥 짓밟고 가. 괜찮아 돌아보지 마. 내가 아파봤자 너만 하겠니. 이제 나를 헤아려 봐. 날 위해 쉬던 그 숨은 이고 저 위에 널 위해 just kill my ego. 등 돌려 걸어가. You gotta yeah. 안녕은 우릴 아프게 하지만 우아할 거야. 낙담을 치고 후회하도록 넌 크게 웃어줘. Goodbye. 날 생각한 오늘이야. 비로소 느껴지잖아. 눈물은 고이고 잘나